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사이코패스.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 하면은 연쇄살인마, 범죄자 이런 것만 떠올리죠. 사이코패스라는 기질은 어떤 유전적인 형질에 가깝습니다. 전 정신의학 쪽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 오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라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꼭 범죄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꼭 연쇄살인마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형질이에요. 유전적인 형질. 사이코패스의 근본적인 특징은 범죄자로서 사이코패스든 아니면 일반적인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사이코패스들의 성향이든 간에 모든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포와 두려움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 막 오한이 오는 이런 무서움과 공포가 사이코패스들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오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내 유튜브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또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유전적 형질로는 저는 사이코패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사이코패스 유전적 형질을 유전시킨 사람은 우리 아버지 또한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얘기해주고 싶은 사이코패스의 진실은, 우리 아버지와 나는 똑같은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신의학 쪽에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거든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한 사람은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본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공통적인 특징이 범죄 연쇄살인마 같은 사이코패스든 아니 저와 같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일반인처럼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사이코패스든 간에, 사이코패스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몸이 혹사당할 때, 내 몸이 칼에 베었을 때, 내 몸이 막 화상을 입어서 막 2도 3도 화상이 입어서 막 내 발등이 막 부르트고 진물이 부르트고, 또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막 천식이 걸려서 폐렴에 걸려서 막 하루 종일 기침을 하고 오한이 오고, 내 몸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즐깁니다.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스스로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형질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포에 떨려서 가지 못하는 곳.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오줌을 지을 정도로 무서운 공간, 뭐 귀신이 나오는 흉가라던가, 아니면 한밤중에 산속을 헤맨다거나, 또 한밤중에 무덤가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아니 진짜 누가 봐도 무서운 곳, 그게 아니면은 누가 봐도 열악한 곳, 그곳에서 하루만 일해도 온몸에 파스를 붙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게 고통 속에서 일하는 이런 노동판, 굉장히 살얼음판에서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게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그런 걸 당할 때도 공포와 두려움이 없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영상, 또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영상, 또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 것도 힘들겠지만 상대방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같이 동조를 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에 있을 때도 감정이 없고요, 상대방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감정이 없어요. 이게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본질적인 건데, 사이코패스들은, 저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조현병까지 걸려가면서 고생을 한 사이코패스인 사람으로서, 사이코패스들은 딱 정확하게 두 가지 양상으로 갈립니다. 선과 악. 악을 선택한 사이코패스는요, 공포와 두려움을 못 느끼고 공포와 두려움에 공감을 못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사기범죄, 연쇄살인마, 금융사기, 상대방이 공포와 두려움과 힘들어하는 거를 감정도 없고 오히려 즐기기 때문에 그 사이코패스 기질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이 되는 사이코패스가 있고요. 다른 쪽의 사이코패스는 그런 범죄자 기질의 사이코패스에 악이 있다 하면은 저와 같은, 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선을 선택한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이 선을 선택한 사이코패스는 본인 스스로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을 느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런 사이코패스 형질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거나, 의사나 판사, 검사들 중에 경찰, 소방관, 또 그 밖에 의사, 판사, 검사, 소방관, 뭐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소방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뛰어들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생사를 찢어서 메스지를 하는데, 메스라는 건 칼이잖아요. 환자의 생사를 찢어서 칼질을 하면서 환자를 살리는데 사이코패스 기질을 쓰고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판결 하나로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데도 그거를 법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판사조차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강하고요. 만약에 판사나 의사, 소방관, 경찰, 그 밖에 의사, 이런 굉장히 고위험에 나란 사람의 손가락질 하나, 나란 사람의 판결 하나, 나란 사람의 제스처 하나, 나란 사람의 메시지 하나로 내가 아닌 상대방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이코패스 기질이 없이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이코패스 기질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사나 판사, 경찰, 소방관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일반적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노동의 강도를 느끼면서 내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칠 상황이 돼도 저는 그 상황을 즐기면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살고 있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노동의 강도를 일평생 견디면서, 그리고 소라는 생물을 다루면서 나란 사람의 손가락질 하나로 소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사이코패스 기질을 풀고,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견디는 직업을 하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대부분 의사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고요. 판사로서 완전히 명판사 이름을 들 정도 유명한 판사는 사이코패스고요. 또 소방관 중에서도 본인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뛰어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소방관일수록 사이코패스가 강하고요. 경찰관도 내가 그 범죄 수사에 뛰어들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헌신하는 경찰일수록 사이코패스 기질이 강합니다. 그만큼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든 사이코패스 유전형제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쇄살인마를 저지르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사기범죄를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상범죄 안에 있는 사이코패스는 오히려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상대방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도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코패스 유전적 형질을 이용해서 오히려 선을 선택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이코패스가 100이라 그러면은 한 70에서 80%의 사이코패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상대방의 두려움과 공포에도 공감을 못하는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저 또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사이코패스라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저는 어찌됐든 선을 선택해서 살고 있자. 선을. 일반적인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지만, 저는 선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악한 사이코패스를 보잖아요. 굉장히 승부욕이 납니다. 악한 사이코패스. 악을 선택한 사이코패스 중에서는요, 범죄로 빠지는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70%는 선을 선택하는 사이코패스고요. 나머지 30%가 범죄에 빠지는데, 그 30%의 악한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개 중에 한 5% 정도는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요. 나머지 30% 중에서 25%의 악한 사이코패스는 사회에서 굉장히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제가 늘 말하는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집단의 깜빵 갈 정도의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의 피로도를 굉장히 높이는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나머지 25%거든요. 악한 사이코패스 30% 중에 5%는 깜빵에 갈 정도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25%는 사회에서 깜빵 갈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회 전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강박입니다. 강박. 사이코패스들은 악한 사이코패스의 길을 간 그 30%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서부터 강박이 굉장히 강해요. 그 강박이 왜 강박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현대과학, 현대의학, 현대수사망에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이코패스의 70%를 차지하는 선한 사이코패스들은요, 일단 첫 번째는 가정 환경이 좋아요. 저와 같이 뼈대 있는 가문, 좋은 교육을 받은 사이코패스들은 선을 선택하고 사는데, 대부분 30%의 악한 사이코패스들은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30%의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막 강박이에요. 강박. 여러분들이 강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청소를 막 먼지 하나 없이, 청소를 막 얼룩 하나 없이 막 이렇게 청소의 강박이 있고, 내 몸을 비누로 빡빡 문대면서 때가 피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때를 빡빡 밀고, 이거는 강박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고 성격인 거지. 이런 걸 보고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박이라는 거는,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이라는 거는, 공포와 두려움은 느끼지 않지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강박이에요. 강박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함이거든요. 근데 선한 사이코패스들은, 제가 말하는 100명의 사이코패스 중에 70%의 사이코패스들은, 선한 사이코패스를 선택한 70%의 선한 사이코패스들은 강박이 없어요. 그 말은 좀 불안한 감정이 마음속에 없다 이거예요. 이 불안한 감정이라는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자존감이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불안한 마음이 덜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선한 사이코패스들은 좋은 가정 환경,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불안한 마음이었고 자존감 높은 삶을 살면서 선한 사이코패스의 길을 가요. 근데 30%의 악한 사이코패스들은 가정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불안함이라는 강박이 있어요. 불안함이라는 강박. 근데 이 불안함이라는 강박을 본인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불안함이란 강박 때문에 소시오패스로 빠지기도 하고, 나르시시스트로 빠지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동료를 괴롭히고, 이런 식의 범주의 한 25%를 차지하는
악한 사이코패스들이 나타나거든요. 25%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사 생활에서 하는 말이, 어느 조직이나 미친놈은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내가 이 미친놈 싫어서 이직했는데 그 회사에도 미친놈이 있어.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미친놈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 전형적인 이 또라이 미친놈 불변의 법칙에 나오는 이 또라이 미친놈, 이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25%의 깜빵 갈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불안함이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이코패스의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강박이라는 게 왜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형질과 강박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늘 불안해요. 자기 자신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은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기 자신의 그런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사장이나 윗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직원들이 바라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굽신굽신 거려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복종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윗사람, 본인이 떠받드는 윗사람에게는 온갖 그냥 발가락 핥으라면 발가락 핥을 정도로 그냥 수발을 듭니다. 근데 이런 강박을 가진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철저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철저하게 소시오패스 기질과 가스라이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용해요. 또 이용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요.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상대방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형질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강박과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 공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윗사람에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박과 불안감 때문에 늘 발가락 핥으라면 발가락 핥을 정도로 그냥 수발을 들다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가 아플 때도 있고 동료가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료가 아프고 힘든 거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그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고, 상대방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선한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기질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너 아파? 너 팔 다쳤어? 그러면 내가 할게 하고 내가 해요. 나 또한 팔이 아프지만 나는 팔이 아픈 거를 즐기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은 못해도, 그럼 내가 대신 해줄게 하고 나서는 게 선한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악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공포와 두려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형질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컨디션이 나쁘든, 그 사람이 아프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냥 본인의 강박과 불안감을 그렇게 표출하듯이, 그리고 분풀이하듯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철저하게 조종하고 하대하고 깎아내리고 자기 맘대로 조종하려는 게 악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흔히들 사회에서 말하는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이코패스의 진실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조직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언제 어느 때나 또라이 불변의 법칙과 같이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늘 보이거든요. 저 또한 사이코패스의 유형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조직 내에서 늘 한두 명은 있고요. 또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이코패스도 늘 조직 내에 한두 명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본인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 없다,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도 감정이 없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이코패스여서도 어떤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을 선택한다고요. 선택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유전적 형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선을 선택하는 사이코패스고요, 어떤 사람은 악을 선택하는 사이코패스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느끼는 악한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불안감과 강박 증세가 있어요. 본인의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아. 본인의 자존감은 형편없이 낮고, 늘 본인의 위치, 늘 본인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불안한 강박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강박 증세가 있는 사람은 악한 사이코패스고요. 그 불안함과 강박 증세가 없는 자존감이 높은 사이코패스는 선한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선한 사이코패스, 악한 사이코패스는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자존감 차이예요. 불안함이라는 강박이 있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악한 사이코패스고요. 불안함과 강박이 없는 자존감이 높은 사이코패스는 선한 사이코패스예요. 선한 사이코패스는 늘 사회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마법을 일으키는 마법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마법적인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요. 악한 사이코패스는 참 안타깝게도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아서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개똥같이 개뼈다고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서 강박과 불안감을 못 이기고 그렇게 윗사람에게는 발가락 할트라면 발가락 할트 정도 수발들고 아랫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기질을 보인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또라이 불변의 법칙 그리고 뭐 미친놈 불변의 법칙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미친놈 또라이들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내가 말하는 이 미친놈 또라이라는 거는 악한 사이코패스예요. 걔 중에 5%는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강력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미 깜빵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5%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 다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나머지 25%의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이런 자존감 낮은 사이코패스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피해야 될 사이코패스와 피할 필요 없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저는 참 안타깝게도 유전적 현질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똑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도 감흥이 없고요. 제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도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한 거는 선한 사이코패스예요. 저는 선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거를 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악한 사이코패스는 참 안타깝게도 자존감이 워낙 형편없이 낮아서 늘 본인의 위치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강박 증세가 있어서 그 강박 증세를 늘 사회의 피로도를 높이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